음. 제5장 무형자산.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1.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자산, 인테지블, 인탱지블 에셋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재화의 재산이나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어, 어, 제공을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어, 어,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어,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무형 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영업권. 2. 컴퓨터 소프트웨어. 3. 프랜차이즈. 4. 개발 중인 무형 자산. 5.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실현권. 6. 고객 목록 등. 일부 무형 자산은 컴팩트 디스크,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적 서류, 라이센스나 특허권의 경우나 필름과 같은 물적 형태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유형의 요소와 무형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자산을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지 아니면 무형 자산으로 어, 회계 처리하는지를 결정할 때에는 어떤 요소가 더 유의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계 장치, 주장치가 특정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된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아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소프트웨어를 관련 하드웨어의 일부로 보아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컴퓨터 운영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련된 하드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의 일부가 아닌 소프트웨어는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또한 연구와 개발 활동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형체, 시제품이 있는 자산을 만들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인 요소는 무형자산 요소, 즉 자산이 갖는 지식의 부수적인 것으로 본다.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식별 가능성. 2. 통제 가능성. 3. 경제적인 효익. 1. 식별 가능성. 식별 가능하다는 의미는 무형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형 자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식별이 가능하다. 1. 자산이 분리가 가능하다. 어,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센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의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무형자산의 정의에서 영업권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 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 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다. 그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 사이의 시너지 효과와 개별적인 재무제표상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영업권하고 구분하는 거지. 이 통제, 기업이 자산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음,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음.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 경제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음,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 유지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숙련된 종업원과 교육 훈련 지출. 음, 2. 고객 충성도, 시장 점유율과 고객 관계를 빼고 고객 충성도, 시장 점유율. 3. 경영 능력과 기술 재능.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으로부터 구성된 팀을 보유할 수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습득된 미래 경제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업원의 기술 향상을 식별할 수 있다. 기업은 또한 그러한 숙련된 기술을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업은 숙련된 종업원이나 교육 훈련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형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특정 경영 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어,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거나 무형자산의 정의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음, 기업은 고객 구성이나 시장 점유율에 근거하여 고객 관계와 고객 충성도를 잘 유지함으로써 고객이 계속하여 거래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고객 관계나 고객 충성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그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고객 관계나 고객 충성도에서 창출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대해서는 그러한 항목 예를 들면 고객 구성이나 시장 점유율, 고객 관계와 고객 충성도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에 기업이 충분한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객 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 사업 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고객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환 거래는 고객 관계가 분리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 관계는 무형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미래 경제적 효익. 무형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으로 인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어야 한다. 무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 과정에서 지적 재산을 사용한다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미래 제조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미래 경제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역 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한다. 3. 무형자산의 측정. 무형자산을 최초로 이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무형자산의 측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별취득.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구입가격. 리베이트 할인과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 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다. 2. 자신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 무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의 급여. 2.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3.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한편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 광고와 판매 촉진 활동 원가를 포함한다. 광고 원가 판매 촉진 활동은 아니란 거지. 2.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가, 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비 이런 건 아니란 거지. 3.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 경비 원가.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는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 2.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초기 영업 손실. 2. 정부 보조에 의한 취득. 정부 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 면허 또는 수입 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정부 보조금은 유형자산에서 언급한 회계 처리와 동일하다. 3. 교환 취득. 하나 이상의 자산을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교환 취득은 유형 자산에서 언급한 회계 처리와 동일하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이식하지 아니한다.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1. 기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식별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2. 자산의 원가를 실질성 있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원가를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원가나 일상적인 경영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규정과 지침을 추가로 적용한다. 4.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와 상각.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적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 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 연수 기간 내 내용 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해야 한다. 음, 음.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 유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가 비한정적인 것으로 본다. 내용 연수, 한정적인 연수, 상각외고 상각한다. 비한정적인 연수, 상각하지 아니한다. 음, 비한정적이라는 용어는 무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음,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자산의 내용 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서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미래 유지 비용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만을 반영한다. 자신의 내용 연수를 추정하는 시점에 평가된 표준적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초과하는 계획된 미래 지출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에 비한정이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법적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유형자산에서 물리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듯이 두 요인 중 짧은 기간이 내용 연수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법적 권리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자산의 예상 사용 시간에 따라 더 짧아질 수는 있다. 짧을 수는 있다. 만약 계약서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가 갱신 가능한 한정된 기간 동안 부여된다면 유의적인 원가 없이 기업에 의해 갱신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그 갱신 기간을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에 포함한다.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 민 법적 기간 예상 사용 기간 1. 상각 방법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해야 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한다. 즉, 어, 즉 자산이 경영자의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음,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을 사용한다. 음, 한편 내용 연수가 무한한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과 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검토한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전진법 회계 처리한다. 각 회계 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 재택 국제회계 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음,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한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 방법은 반증을 할 수 없는 한 적절치 않다고 간주한다. 그러한 활동으로 창출되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의 소비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요소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수익은 그 밖의 투입 요소와 과정, 판매 활동과 판매 수량 및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수익의 가격 요소는 자산이 소비되는 방식과 관계없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음. 이 잔존가치,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0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란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의 구입 약정 등을 의미한다. 음,
3. 비한정 내용연수.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단 매년 혹은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 가능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손상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손상 검사를 통해 회수 가능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에 대해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 기간에 검토한다. 사건과 상황이 그러한 평가를 정당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한정 내용 연수를 비한정 내용 연수를 유한 내용 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5. 무형자산의 손상과 환입. 1. 손상. 내용 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 영업권, 취득 중인 무형자산 등 그런 거 비한정적. 손상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취득 중인 거 이런 거는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하여 매년 회수 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 검사를 실시함. 위외의 무형자산 매 보고기간 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 무형자산의 손상 차손 장부 금액 마이너스 회수 가능액. 단 회수 가능액은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이다. 2. 손상 차손의 환입 원가 모형. 자산의 손상 차손 환입으로 증가된 장부 금액은 과거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의 상각 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영업권은 손상 차손 환입으로 인식할 수 없다. 6. 무형자산의 구속 측정. 1. 무형자산의 구속 측정은 유형자산과 차이가 없다. 즉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유형자 똑같네. 즉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시 같은 분류의 기타 모든 자산도 활성 시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공정 가치는 활성 시장 (액티브 마켓)을 기초로 하여 측정한다.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2. 재평가 무형자산과 같이 재평가 무형자산과 같은 분류 내의 무형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활성 시장이 없어서 재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원가 모형이지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마켓이 있을 때는 재평가 모형, 없을 때는 원가 모형. 3. 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이상 활성 시장을 기초로 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 금액은 활성 시장을 기초로 한 최종 재평가일의 재평가 금액에서 이후 상각 누계액과 손상 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4.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과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 모형을 배제한다. 예제 1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2.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연구개발 원가. 1. 회계 처리 기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행활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 원가는 향후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회계 기준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어렵던데 해보는 거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구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연구 단계 비용, 개발 단계 비용 또는 자산, 제조 단계 재고 자산. 이 연구 단계
연구 또는 내부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은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 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음, 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는 활동. 4.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3. 개발 단계. 개발 단계는 연구 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개발 단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이나 사용 전 시제품의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목적 생산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형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4.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4. 개발 단계의 자산성. 개발 단계의 지출은 해당 개발 단계의 성공을 위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 활동 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1.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모두 제시해요. 3.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입수 가능성. 6.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개발 단계는 연구 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제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5.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의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되는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판매비, 관리비 및 기타 일반 지출 경비 지출. 다만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경우는 제한한다. 2.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기초 영업 손실. 3.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 지출. 요거는 원가에 이 세 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6. 기타.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 관계없이 발생 시점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내외부 상관없이 단기 손익으로 인식.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 또한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 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도 무형 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3. 영업권. 이게 영업권이 제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뭐 권리금 그런 것들. 자가 제조 인정하지 않음, 내용 연수 비한정, 상각은 아니고 손상은 인식. 손상 차손은 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방에 반영한다. 이유 자가 제조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 후의 지출도 비용이다. 봅시다. 영업권, 굿윌. 이란 특정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초과 이익력을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초과 이익력은 우수한 인적 능력이나 영업 조직 등을 바탕으로 타 기업보다 우월한 능력에 기인하여 발생한다. 영업권을 장부상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기 창설과 외부 취득이 있다. 자기 창설은 특정 기업이 지니고 있는 경쟁력을 화폐화하여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 창설. 외부 취득은 인수나 합병 등의 기업 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상 영업권의 자기 창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 창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부 취득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한편 영업권은 내용 연수가 비한정적인 자산이며 상각하지 아니하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손상 검사를 통해 손상 차손으로 인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손상 차손을 인식한 이후 환입은 절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는 영업권에 대한 자기 창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입은 인정한데 손상 차손 인식. 영업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종합평가 개정법과 초과이익환원법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1. 종합평가 개정법. 종합평가 개정법이란 피매수회사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영업권 가액을 측정한다. 영업권은 매수대가 마이너스 피매수회사의 식별 가능한 순공정가치. 장부상이 인식 안되는 가치. 이 초과이익환원법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건 안 나온 겁니다. 예제 3은 꼭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중요합니다. 초과이익환원법. 초과이익환원법은 동종업종의 정상이익을 초과하여 누리는 초과이익의 현재 가치를 영업권으로 산정하는 방법이다.
초과이익 환원법으로 영업권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 예제에 설명하도록 한다. 4. 웹사이트 원가 1의 의 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한 기업 자체의 웹사이트의 개발과 운영에 내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웹사이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사이트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촉진 및 광고, 전자적인 용역 제공, 재화와 용역의 판매 등을 위하여 사용된다. 2. 내부 접근을 위해 설계한 웹사이트, 회사 정책과 고객의 세부 정보를 저장하고 관련 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웹사이트에 대한 지출은 개발 단계의 지출과 운영 단계의 지출로 구분된다. 웹사이트 개발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 단계, 실현 가능성 연구, 목적과 세부 사항의 정의, 대안의 평가 및 선택을 포함한다. 2.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 구조의 개발 단계, 도메인 등록, 하드웨어와 운영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개발,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와 안정성 테스트를 포함한다. 3. 그래픽 디자인 개발 단계, 웹페이지의 외양 설계를 포함한다. 4. 콘텐츠 개발 단계,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텍스트나 그래픽 속성의 정보를 창출, 구매,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는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있거나 웹사이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거나 웹사이트에 직접 코드화될 수 있다. 웹사이트의 개발이 완료되며 운영 단계가 개시된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웹사이트의 응용 프로그램, 하부 구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및 콘텐츠를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이 웹사이트 원가에 대한 인식과 측정.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웹사이트 자체의 웹사이트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이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 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가 어떻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웹사이트 개발에 대한 모든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업 자체의 웹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부 지출은 적절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지출이 발생한 활동별 성격, 직원 교육과 웹사이트 유지와 웹사이트 개발 단계 및 개발 후 단계를 평가한다. 1. 계획 단계는 연구 단계의 성격과 유사하다. 이 단계에서 지출은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2. 응용 프로그램과 하부 구조 개발 단계, 그래픽 디자인 단계, 콘텐츠 개발 단계는 콘텐츠가 기업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광고와 판매 촉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개발 단계의 성격과 유사하다. 개발 단계,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성격과 유사하다. 이 단계에서는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한다. 3. 운영 단계는 웹사이트의 개발이 완성되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발생되는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인식한다.